와, 그 눈점막이랑 다 들어가. 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나머지는 다 수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기괴하고 감사하고 끔찍한 의학의 역사. 오늘은 되게 유명한 질환을 하나 다루려고 해요. 유명한 질환이요? 지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두통 다루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거는 근데 현재로서는 위협이 되지 않는. 지금도 뭐 걸린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은 더 이상 막 그렇게 걸리면 막 나 죽었구나 싶은 건 아닌 매독의 역사입니다. 매독. 진짜 유명하죠. 이건 정말 진짜 대표적인 성병 중에 하나죠. 네임드 질병이 네임드 질병. 이게 막 의대생 때 매독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외웠던. 엄청. 왜냐면 너무 중요한 병이고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중에 매독을 알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많아. 어느 정도로 많은지 분류를 해놨어요. 데피니트. 이 사람은 100%다. 불확실한데 아마도 그렇지. 안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가능성이 어쩌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데피니트 확실하다 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윈스턴 처칠은 아니고요. 네.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정치가거든요. 근데 요절합니다. 40대에 죽어요. 왜냐면 이제 매독이 3기가 돼서 이제 신경증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옷을 발가벗고 막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너무 안타깝다. 막 그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걸 보면서 진짜 매독은 끔찍한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히틀러를 보면서 저 새끼는 100% 매독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막 극단적이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이. 아. 그 외에 뭐 이제 마지막 수업을 쓴 알퐁스 도데, 진짜요? 그리고 뭐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다. 베토벤도 있잖아요. 베토벤은 아마 맞을 거다. 아마 맞을 거다. 의심이 되는 사람 중에 들어가요. 고야, 뭐 슈만, 베토벤, 고흐, 뭐 콜럼버스. 콜럼버스 사실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콜럼버스가 들여왔다고 생각하는 게 정설이거든.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하여간 이게 이제 중세 이후의 인류의 역사와 거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네. 이게 어디서 유래했을까? 콜럼버스로 약간 힌트를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래했다고 하는 건 구대륙으로 언제 넘어왔을까? 배양의 시대 그쯤일 수 있겠는데?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는 썰로 받아들여져요. 그 전까진 이런 기록들이 많지는 않나 보네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반박하기 위한 썰이 1400년대에 죽은 걸로 의심되는 어떤 여인의 시신이 매독 환자와 해부학적 소견이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중에 좀 더 의학이 발전한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매독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구대륙엔 없었어. 그래서 아마도 신대륙 기원설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간 질환들은 많죠. 뭐 황열병, 굉장히 많이 넘어갔어요. 뭐 천연두 이런 게 넘어가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신대륙이 거의 절멸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황폐하죠, 많잖아요. 황폐하. 이 두 대륙 간에 왜 이렇게 질환이 다를까? 동물이 달라요. 너무 다른데 문화적인 차이를 유발할 정도로 달라. 구대륙에서는 가축을 엄청나게 키웠잖아. 말도 있고, 그치. 소도 있고, 다.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인수공통 감염병이 많이 넘어왔던 거야. 맞아. 그래서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팍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한테 이미 감염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거기에 돼 있어요. 근데 신대륙은 전혀 그러지 못했지. 그치. 근데 신대륙을 잘 보면은 기껏해야 라마, 버팔로. 버팔로가 있는데, 버팔로 봐봐. 가까이 가겠어?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야, 맞아 죽어. 버팔로 험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근육이 강대하신 분인데. 그리고 걔네는 물이 지어서 또 물이 져서 아니고 그거 안 돼. 그래서 근처도 버팔로는 아예 사육을 시도하지 못했어. 현대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 라마, 알파카. 근데 알파카 조그맣잖아. 그거 귀엽다. 일 시켜? 못하지. 야, 걔네 그냥 뭐 귀엽게 그냥 털이나 거야. 깎는 거야. 근데 그 대량으로 기를 만한 요인이 안 돼요. 경제적인 요인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라마 정도를 키우는데, 라마는 이제 이 목초지가 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키우려면 엄청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동이 뭐 여럿이 다니지 않잖아. 진승이가 라마 이제 목동이야. 혼자 다녀. 외로워. 여자친구 없어. 옆에 라마밖에 없어. 설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썰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목동한테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이 과정에서 매독이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미 구대륙은 뭐 콜럼버스 이후지만 신대륙에서는 이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매독이.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싱글인 목동은 안컵 라마를 키울 수 없다. 걸려드는 순간 사형이다 라는 법이 있어요, 잉카 제국에. 진짜 끔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멀리 다니는 라마 목동들은 신경 안 쓰고 계속 번졌던 걸로 보인다라고 알고 있고, 이제 콜럼버스가 탐사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놀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뭐 사귀고 했겠지. 그리고 돌아갔어. 돌아온 콜럼버스가 뭐가 됐죠? 구대륙에? 영웅이 됐어. 영웅이 됐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 인기가 얼마나 많겠어. 맨날 파티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독이 폭발적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상류층에서 번졌나요? 처음에 귀족들부터 1495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 서유럽에 생겼죠. 불과 20년 후 1515년에 조선과 일본에도 생깁니다. 와 진짜 글로벌하다. 20년 만에 여기 조상님들. 유례 없이 빠르게 번진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전염력만 강했냐? 임상 양상이 끔찍해. 너무 끔찍한. 궤양도 생기고 낭창도 생기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시기의 매독은 현대의 매독이잖아. 이 당시의 매독은 구대륙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질환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치명률이 훨씬 높고 경과도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이제 변이가 생길 때마다 치명률이 조금씩 약독화가 떨어지잖아요. 되는 것처럼. 매독은 처음에는 몇 개월 만에 죽었대.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끔찍하게 죽으니까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 우리나라라고 하기는. 그래서 이게 미워하는 나라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프랑스 병이다. 프랑스에서는 이거 이탈리아 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거 스페인 병이다. 조선에서는 유교의 나라에서 이게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중국 병이다. 그래서 당창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외놈들을 병이다. 그래서 외색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섭잖아. 치료를 해야 돼. 옛날에 몇 개만 죽으니까. 몇 개만 진짜 죽어버리니까. 너무 끔찍한지. 그래서 필사적으로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사실은 알게 됐어요. 콜럼버스 이 새끼가 갖고 온 것 같다. 이거 이 새끼다. 신대륙에는 매독이 오래된 병이래. 그래서 이제 신대륙 기록을 뒤졌더니 거기 이제 유창목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는 치료가 있대.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으면은 잉카 제국에서도 썼겠지 계속. 그치. 안 쓴단 말이야. 써봤더니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수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수은이라 그러면 미나마타병이 생각이 나죠. 미나마타병 1956년 4대 공해병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에서 이제 메틸 수은이 포함된 조개나 어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미쳐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일로 시작을 해서 그 주민들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환자가 2265명이고 이 중에 사망자가 1408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고 실제적으로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수은은 대표적인 중금속이고 독성도 되게 강하고 그치.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세 유럽에서는 수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어. 수은의 별명이 있어요. 퀵실버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은을 우리가 주로 언제 썼죠? 높으신 사람들이? 독을 감별할 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은은 뭔가 해독 작용이 있고 무언가 이게 상서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은을 먹으면 급성 중독의 증상이 멜레나를 동반하는 설사와 침의 분비입니다. 근데 사체액설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병은 체액의 과다함이나 혹은 부족함에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치료를 애초에 이때는 구토를 하게 하거나 피를 사열을 뽑거나 하거나 아니면 변을 많이 보게 하거나 관장하거나. 하는데, 수은을 먹으면은 이 사람이 피를 싸고 피똥을 싸고. 침을 많이 흘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것이 같이 나올 것 같아. 배출되는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수은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수은을 실제로 썼는데 하필이면 수은이 매독균을 죽여요,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100% 죽이고 중금속이 중수기니까. 그래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수은 치료를 했을 때 낫는 사람이 있어요. 독을 먹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약간 그 방사선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한 거야. 어. 그러니까 나도 죽지만 매독도 죽는 건데 내가 더 강해서 매독만 죽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은을 어떻게 먹일까? 그냥 먹이는 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수은을 끓여요. 증기가 나와. 이게 더 잘 들어갈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증기방에 사람을 넣습니다. 더 극렬한 이제 반응이 있겠지? 와, 그 눈점막이랑 다 들어. 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다 손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관을 만듭니다. 얼굴만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수은에 이렇게 들어가는 관을 만들기도 하고, 수은으로 사람을 절여. 아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이 치료를? 왜냐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거든. 매독 걸려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알퐁스 도데 같은 경우도 당시의 기록에는 매독으로 죽었다고 돼 있지만 지금 와서 이제 후향적인 연구를 보면은 이 사람은 수은 때문에 죽었다. 수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죽다 보니까 모차르트도 아마 수은 중독으로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은이 실은 해로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백 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 비너스와 보내는 하룻밤, 평생 수은과 함께. 이제 비너스와 한번 사랑을 나누고 매독이 걸리면 나머지 평생을 수은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연인과 걸려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더 오래됐을 때예요. 진생이랑 나랑 아프리카 갔어. 얘가 근데 매독 환자야. 근데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네. 열이 막 나다 보니까 매독이 없어진 거야. 이게 뭐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 매독균이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고열을 일으키면은 매독이 낫기도 하는 거야. 그걸 뭘 하고 싶어? 열을 내고 싶지. 그때 당시에는 말라리아밖에 없어요. 말라리아 걸린 사람의 피를 주사하고 해가지고. 말라리아도 대박인 병인데. 근데 말라리아가 워낙 독하니까 매독이 낫기도 하지만 약간 이게 러시아 룰렛처럼 말라리아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 빨리 죽든지 매독이 낫던지. 수은과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나았나? 수은보다는 낫지. 그래서 이 공로로 노벨상이 수여가 됩니다. 에가스 모니스 노벨의 역상을 수상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그렇고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는 1905년에 드디어 독일에서 트리포네나마 팔리듐이라는 매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발견을 해요. 분리를 해놔. 그리고 1910년 비소를 이용한 매독 치료제 쌀바르산 606이 나옵니다. 왜 이름이 606이게? 605까지 실패했나? 605번 실패하고 606제 합성물을 만들었어요. 진짜...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애초에 비소가 독이잖아? 독성이 있어요. 자꾸 독으로 그만큼 독성물질로. 매독균이 진짜 독한 왜냐면 이게 매독으로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이게 심장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맞으면은 확률이 5% 내외에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막상 만든 사람은 이거 부작용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고 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썼어요. 이게 이제 정복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는 언제였을까요? 페니실린 그쵸, 페니실린이 나오고 나서. 나온다. 그거 진짜 한참 뒤다. 한참 뒤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매독이 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죠. 페니실린 한 대 맞으면 되는데. 그쵸, 한 대만 맞으면 돼요. 한 대 맞으면 됩니다.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그 한 대가 없어가지고 수은 진기 뿌리고 막 수은 간 들어가고 막 수은 먹고 막 말라리아 걸리고 뭐 비소 먹고 비소가 그거 암살자들이 쓰는 독 아니야 사실. 이거 객하고 죽는 거 아니야? 무생무치여가지고 그거 물에다 타면 몰라서 막 황제도 먹고 많이 죽었고 막 그게 비소예요. 근데 그러다가 페니실린이 나오고 나서야 이게 이렇게 됐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페니실린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 뭐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 다 매독 환자예요. 그러니까. 다 말년이 좋지 않았어. 죽음을 각오하고 성생활을 했네. 봐봐, 잘 봐봐. 근데 그러다가 불임을 하려면은 다시 또 죽음을 각오해야 돼. 딱 보면은 우리가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이 꼭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았잖아. 이게 힘과 권력이 또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또 더욱더 그랬어요. 이게 성적으로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제가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준비를 해오셨네요. 소재는 되게 많이 발굴했고 대본만 만들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